쿠팡의 스마트 물류센터가 창원에 들어섭니다.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돌아섰습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조용한 확산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반려견에 물렸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하동 서당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안정화를 위한 학교 응급심리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쿠팡이 창원과 김해에 경남권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의 물류 허브 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약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완공을 앞둔 물류센터 건물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진해에 3천억 원 가까이 투자해 일반과 신선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 2개 동을 지은 겁니다. 6일 쿠팡과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은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업인의 쿠팡 플랫폼 이점을 확대하고 경남형 뉴딜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권 물류센터가 운영되며 오는 2022년까지 4천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는 LG전자와 두산중공업 등 지역 대기업 공장의 고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의 고용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디어 이제 진해에 들어오고 또 김해에도 일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물류 거점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3천 명이 넘는 고용이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 경남권 물류센터를 완공해 경남을 넘어 부산과 울산을 잇는 물류 허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했더니 다시 두 자릿수로 돌아섰습니다. 평범한 가족, 이웃과의 접촉으로 인한 조용한 확산이 이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경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늘었군요. 누적 확진자도 3천 명을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경남도의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의 확진자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4일엔 9명, 월요일인 5일에는 8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6일 다시 두 자릿수로 돌아섰는데요. 확진자 모두 지역 감염 사례고요. 때문에 지난 4일 3천 명을 넘은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남에선 지난해 12월 1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는데요. 두 달여 만인 지난 2월 4일 2,000명을 기록했고 두 달여 만에 다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진주 목욕탕이나 거제 유흥업소, 기업 관련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그나마 안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총 확진자 수를 놓고 보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인 14주차 확진자는 139명으로 13주차보다 53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확진자 1명이 주위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주차의 최고치인 2.34를 보인 뒤 13주차 1에 이어 역시 0.72로 떨어졌는데요. 지난 3월 11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전파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점이 무증상 감염자 비율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은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4주간 여전히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안에선 직장인이 또 합천에선 한 중학교에서 발생 소식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6일 발생한 확진자 중 함안의 한 사업장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혹여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종사자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4일이었죠. 합천 한 중학교 학생의 확진 소식이 있었는데 학생과 교직원 등 24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코로나 감염은 70에서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엔 비수도권에서 30에서 50%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은 물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별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도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봄이 화사함으로 유혹하는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코로나19 소식 짚어봤습니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무섭죠, 그런 것도. 입마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 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주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올해 첫 따오기가 부화했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40마리 번식을 목표로 자연과 인공부화를 병행한 결과 인공부화로 지난 5일 첫 따오기가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포따오기 보건센터에는 현재 따오기 352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80마리가 자연으로 방사됐습니다. 하동 서당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응급심리지원팀을 운영합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하동군, 경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지원팀은 이수정 경남대 교수를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팀은 4단계의 순서로 학교의 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하며 정상화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도 제공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경남 지역 48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들고 사전 투표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정된 투표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받은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소를 촬영하는 행위와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시의 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창원시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여하는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는 2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 계획이며 앞서 지난 1월 허성무 창원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남 농협과 농가주부 모임 경남도 연합회가 영농철을 맞아 창녕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6일 경남농협과 농가주부 모임 경남도 연합회, 농협 창녕군 지부 등 30여 명은 창녕군 창녕읍 일대 농가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를 도왔습니다. 한편 농촌의 영농철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농협에서는 파견 근로자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경남도민회의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6일 경남도민회의 운영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민회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운영자를 포함해 3인이나 4인의 참가자로 구성됩니다. 도민회의 주제는 세대 주제와 자유 주제 2가지며 세대 주제는 임신과 출산, 아동 청소년 등이고 자유 주제는 생활 쓰레기 줄이기, 건강 등입니다. 참가자들은 주제를 선택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경남도민회의를 열어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을 하고 그 결과를 경남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정책 제안서는 오는 6월 중순쯤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소독과 환기 의무 사항 등입니다. 또 의무화 예정인 유흥시설 입구 CCTV 설치와 유흥 종사자 진단검사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입니다. 집중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이뤄집니다. 합천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3억 원 이하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의 최대 0.8%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입니다. 매출액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들고 합천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지역 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단체로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구독자나 팔로워가 3,000명이 넘거나 조회수 1만 회 이상 확보한 예술인에게도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선정된 팀에는 철광산 공연장에서 여는 5월 주말 1회 공연에 대한 음영과 조명, 영상 촬영 등을 지원합니다.